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지도사 강현우 보합장입니다.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전 시간에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개인은 이동장치 P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개인의 이동장치 PM,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동 킥보드라는 걸 우리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동 이동 평행차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간 거 우리가 보셨죠. 전기 자전거 스쿨돌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라는 게 있고요. 전동 이동 평행차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동기 동력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해당하는 것을 도로교통법 2조 19조에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3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전동 킥보드라는 게 있고요. 전동 이동 평행차, 전동기 동력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합니다. 자, PM과 관련돼서 도로교통법 나와 있죠. 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 그래서 이걸 따서 뭐예요? PM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동 킥보드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전동 이동 평행차가 있고요. 전기 자전거, 스로틀 방식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전동 이동 평행차 이거에서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를 뭐라고 해요? 개인형 이동 장치,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돼서 타 이동 수단과 비교를 해보면, 자, 개인형 이동 장치 PM이 되겠죠. 그래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동 평행차, 전기 자전거, 스로틀 방식입니다. 자, 매너와 관련돼서는 16세 이상으로서 운동기 매너 이상 보유자가 우리가 걸리고요. 도로 이용과 관련돼서 자전거 도령 가능해요. 없으시 차도 도령이 가능하고 보행 통행 금지가 되고요. 자전거용 안전모를 우리가 써야 돼요. 보호장구로서. 그 다음에 배상책임 보험으로서 예시 대여자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개인은 이동 장치로서 킥보드, 전동 이동 평행차, 전기 자전거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동기 자전거, 장치 자전거는 100이랑이 150cc 이런 이륜 자동차가 있고 100이랑은 125cc. 전동 11 이하 원동기 단차가 바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16세 이상 면허 소유자 차도 도령 가능합니다. 보행 통행 금지가 되어 있고요.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우리가 써야 되고요. 이동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자전거와 관련돼서 전기 자전거 있죠.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지금 최근에 길거리에 보면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면허에 대해서는 이제 불필요하고요. 충분히 이제 타고 다녀서 불필요하고요.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용 안전모를 우리가 써야 되며,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서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특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자, 퍼스널 모빌리티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PM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재의 간편합니다. 무게와 크기는 종류마다 제각각이나 1인용 이동수단인 만큼 부재 가능한 수준으로 가방이나 전용 케이스에 넣고 대중교통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게 PM의 특징입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해가 거의 없고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 동력원으로서는 납배터리 또는 리튬이온 전지 사용하고 배터리 수명이 닿을 때마다 배터리를 투입해서 교체하면 된다. 그래서 자, PM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퍼스널 모빌리티는 편리한 교통수단일뿐만 아니라 대중용품도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시속 20km에서 30km 주행함으로써 속도가 빠르고 기기제어에 익숙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자동 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제동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게 맹점이라는 겁니다. 자, 최근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재 이동수단이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여가로 쌓이는 것에 많으며 다만 최근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에 대한 공유 서비스로 인해 안정적과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러 의미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근 PM의 어떤 문제점은 새로운 교통산업으로 개인의 이동수단이나 킥보드와 전동식 바이크, 전동 스쿠터 등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용의 신속함과 편리성으로 인해서 공용 플랫폼이 많이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용 이용수단의 이용자 불법 운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교통질서의 의식, 안전의식이 배려적으로 인해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또한 보행자나 기타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이동장치 국내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국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이동장치 국내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개인의 이동장치 연도별 판매 대수는 아래표와 같이 연간 엄청나죠. 연간 17에서 20만 대 수준의 판매 현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 점차 높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전동모드와 관련돼서 전동 킥보드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기 자전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스쿠터가 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이동 장치 판매는 연간 엄청나죠. 자, 1,050억에서 2,200억 시장을 매년 시장으로 매년 감소되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 전동모드로서 우리가 이제 전동모드 여기 있네요. 자, 전동모드로서 이제 전동 킥보드. 자,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감소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전기 자전거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기 스쿠터와 관련돼서는 시속 25km 이하에서 지금 많이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계로 본다면 어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되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거. 이번 출처와 관련돼서는 한국 스마트 모빌리티 협회에서 보단 자료를 따서 출처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 자, 개인의 이동장치, 즉 PM이죠. 국내 시장 현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동모델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가? 감소되고 있었나? 감소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의 하락 및 야외 활동의 자제적으로 원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코로나가 참 심각했죠. 다만 전기 자전거의 경우 재난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작년처의 구매력 증가로 인해 구매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PM과 관련돼서 개인 이동장치 국내 시장 현황 분석을 보면 충분히 현황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1919년 대비 전동 킥보드는 감소폭이 컸던 반면에 공유
서비스 제품은 2019년 정도에 25,970대에서 2020년대는 82,350대로 1년 사이에 얼마예요? 56,380대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된 만큼 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국내 제조 비율 현황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2020년 판매 수량 기준으로 전동 킥보드는 국내 제조 비율이 42%이며 전동 스케이트보드나 이용 평행차, 애륜 이용 보드는 전량이 수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동 킥보드의 경우 국내 제조 비율이 2019년 국내 제조 비율이 58%에서 2020년도 42%로 감소한 원인은 공유 제품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다만 2021년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정 사업을 통해서 국산화율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100%, 80%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피업의 국내 제조 비율 현황을 수입량에서 점차 이제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전동 킥보드의 공유 사업자 현황이 있어요. 2020년 기존 전동 킥보드 및 전기 자전거를 함께한 공유 서비스는 85,500입니다. 85,150대가 운영 중이며 공유 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가당 경쟁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체별로 인수합병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동 킥보드의 공유 사업자의 현황.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전기 자전거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2020년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의 재난지원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서 청장청의 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 자전거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것이 급증했고 제조회사별로는 8톤 스포츠, 삼천리, 클립, 오토벨로 기타가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와 관련돼서 현황은 점차 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는 걸, 증가폭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자전거와 개인의 이동장치에 관련 벌칙금에 대해서 자전거와 개인의 이동장치 PM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자. 자전거와 개인의 이동장치 이용수칙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전거와 개인의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다음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 또 자동차에 비해서 음주운전 금지를 해야 되겠죠. 안전모 착용이 되고요. 동화장치 장착. 야간 운행 시 작동력 확인, 안전속도 준수.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또는 일가장자리 주행, 보도 주행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피해가 관련돼서 보도 주행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걷기. 참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횡단보도는 내려서 걸어가면 되겠죠. 내려서 걷기.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가급적 밝은색 옷 착용, 그 다음에 이용 전 공기압 브레이크, 핸들 등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처치 1번부터 10번까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조약, 등하장치 장착, 안전속도 준수,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주행, 보도 주행 금지. 개인의 이동장치의 경우 보도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걷기,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가급적 밝은색 옷 착용, 이용 전 공격, 브레이크 핸들 등 점검. 그래서
이용 수칙 10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교통안전지도사가 뭐예요? 개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수신호가 있어요. 자전거 수신호. 좌회전이네. 좌회전. 자,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오른쪽 밖으로 내밀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립니다. 자, 우회전인 거예요. 자, 기차에게 앞뒤를 끼시킬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좌측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자, 기차에서 앞뒤로 끼시킬 때. 자, 서행이라는 게 있네요. 팔을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든다. 정지. 팔을 왼쪽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편다. 그래서 정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인의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요. 이렇게 있네요. 자, 개인의 이동장치는 무변불안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은 그러면 피해업체의 불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 전용 주차장 설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요 출처 관련돼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피해업체들도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추가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개인의 이동장치 피해를 요하는 운전자의 올바른 정차 행동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개인의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 구역과 관련돼서 몇 개 우리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횡단보도 산책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거요. 정차 블록과 장애인 등 교통 안전을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등 진출로의 주변, 버스 정류장, 택시 선방향 승하차 구역 및 지하철 출입구에 구역 정차 금지. 건물상과 빌딩의 차량 보행과 보행자 출입구, 보도와 차로가 구분되는 구역의 차도,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출입구, 소방시설 및 5m 이내의 구역, 6교2 지하차도 안 보행 부정물 기름체 구간, 계단과 난간 등 추락, 낙하 등의 사고 발생 시 가능 구역, 터널 안, 다리 위 공사장 주변 금지 구역입니다. 도로 가리청이 지정한 통행 제한 부분은 금지 구역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자전거와 개인은 이동장치 피해에 관련 법규 및 벌칙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자전거 개인 이동장치 피해에 관련 법규 및 벌칙법에 대해서 2020년 12월 10일 기점으로 개인은 이동장치 자전거 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용성화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그동안 미성년자의 무변반환 이용이나 안전모 미차용 안전 문제가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요. 따라서 2021년 5월 13일 개정법에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것. 개정법에서는 매너를 의무화시키고 안전모 미차용, 상차 정원 초과에 대한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법규를 추가했으며 비록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에 비해 자전거와 개인의 이동장치의 단속이 약하고 단속 적지만 개인의 이동장치 상자들은 이러한 강제적인 제재수단과는 별개로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항상 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피해인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시죠. 도로 2020년 기점으로 해서 도로법 개정과 관련돼서 2021년 도로법 개정과 관련돼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얘는 2000년 불필요했지만 지금 필요합니다. 일용 연령과 관련돼서 만 13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통행받음과 관련돼서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로서 자 무제시 차도 사장자리 통행 그 다음에 보도 통행 불가하다. 어린이 운전 금지 위반 시 보호자가 처벌받는 것 보호자가 처벌받고요. 어린이 운전 금지 벌금은 무지만 요거는 벌금은 유라는 것좀 강하고 있죠.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돼서 안전모 미착용 금지 벌금 무지만 지금 2021년에 개정으로서 그래서 벌금이 있고요. 성차 정원 초와 관련돼서는 과거에 벌금이 없었어요. 지금은 벌금이 있다는 것 이렇게 두 개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개인은 이동장치 벌금 구분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자 무면허 번동기 명의상 벌칙금 자 10만원 어린이 운전자 보호자 처벌을 과태료 10만원 합성정원 초과 벌칙하여 4만원 안전모 미착용으로서 벌금 2만원 평화장치 미작동 벌칙금 1만원 가로 약물 등 운전 벌칙금 10만원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단순 음주 벌칙금 10만원 적정 불허로서 벌칙금 13만원이고요. 자 그러면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벌칙금 3만원이고요. 자 지정차로 위반에 상인차로 통해서 벌칙금 1만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느냐 바로 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참조를 했습니다. 자, 개인의 이동장치 관련 개선 방안은 뭐냐? 자, 안전운영 매뉴얼을 개발해야 돼. 지금 우리 비행장치와 관련돼서 안전운영 매뉴얼 개발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개인의 이동장치 및 전용 안전시설물을 개발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 등록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록 및 검사 제도가 필요하고요. 이 개선 방안으로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선 방안으로서 우리가 세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운영 매뉴얼 개발, 개인의 이동장치 전용 안전시설물 개발, 등록 및 검사 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 PM과 관련돼서 PM에 관련돼서 PM 자동장치와 관련돼서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점이 발견돼서 개선 사항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